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이별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신호 9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식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복잡하고 의미 있는 것들이 사라져버리죠. 시간이 많이 흐르면 점점 단조로움, 차이점, 상황 등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반복되는 것들에 피로감을 느끼고 새로운 자극이 없어져 시들해진 관계를 권태기라고도 합니다. 권태기는 잘 극복하면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만 단순한 권태기가 아니라 아예 관계가 끝나 회복이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있어요. 더 이상 다툼도 차이점도 견딜 수 없거나 너무 오랜 시간을 함께한 나머지 사랑의 불씨가 꺼진 경우 이별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스페인의 건강 전문 매거진 건강을 위한 발걸음과 미국 허핑턴 포스트에서 말하는 연인 관계에서의 이별 신호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라도 연인이 정말 이별을 고려하고 있는지, 그 방법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하신 적이 있다면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별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신호 9가지. 첫 번째, 상대가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랑이 시작될 때 또는 불타오를 때는 상대의 긍정적인 면과 잘 맞는 부분들만 보여서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변해요. 심지어 그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과거 매력적으로 보이던 것들이 싫어지고 맞지 않는 부분만 더 눈에 들어오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변한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다면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하던 일을 따로 한다. 요즘 제 여자친구는 부쩍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일이 많아졌어요. 특히 예전에는 함께 했던 일도 이젠 따로 할 때가 많아요. 예전에는 공부를 해도 카페에서 나란히 앉아서 같이 하곤 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집에서 하겠다면서 각자 공부하기 시작했죠. 이처럼 개인 행동이 늘어났다는 건 일체감, 즉 애인과 내가 한 몸처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멀어지니 자연스레 몸도 멀어진 거죠. 이별을 암시하는 가장 큰 신호 중 하나입니다. 문제가 없던 시절에 애인과 함께 보냈던 시간, 그리고 요즘 함께 보내는 시간을 비교해 보세요. 주당 함께하는 시간이 그냥 서서히 줄어든 게 아니라 갑자기 30% 이상 대폭 감소했다면 상대는 이별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에 노력이 없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커플들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여러 번 반복하고 심지어 울기도 했는데 고쳐지지 않는다면 끝내야 할 때를 맞이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상대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아론 앤더슨 연애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네 번째, 스킨십이 줄어든다. 스킨십이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점진적 변화입니다. 당연히 손을 잡거나 키스를 하는 횟수는 익숙함에 가려져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킨십이라고 해서 꼭 잠자리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손을 잡고 서로를 어루만지고 키스를 한 적이 오래전 일인가요? 이는 연인끼리 매일 나눠야 하는 애정 표현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뜸해질 수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이 식으면 스킨십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연인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하면서 그의 스킨십을 피하거나 거부하기도 하는 거죠. 설사 연인과 스킨십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의무감에 한다거나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건 말로 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알 수 있거든요. 더구나 잠자리조차 아무런 전이 없이 비즈니스처럼 느껴지고 얼른 끝나길 바라는 마음이 들면 애정이 식은 거예요. 처음에는 몸이 안 좋다거나 바쁘다는 핑계를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스킨십뿐만 아니라 함께 TV를 보거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는 등 서로 애정을 가지고 대화와 장난을 치는 시간도 사라집니다. 사귄 지 오래되어
너무 편안해져서 그런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눈빛이나 표정, 손길 하나에도 그 사람이 내게 애정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법이니까요. 스킨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이 없어졌다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의 징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전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5번째, 더 이상 고민을 털어놓지 않는다. 예전에는 여자친구가 학교 생활하면서 이런 게 힘들다, 저런 게 힘들다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고민이나 힘든 일 얘기를 통 안 해요. 요즘 뭐 힘든 일 없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별일 없다고만 대답하죠. 이렇게 고민이나 힘든 일을 털어놓지 않는다는 건 애인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애인을 믿고 의지할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애인에게 요즘 고민이나 힘든 일이 없는지 물어보세요. 애인이 예전과는 다르게 입을 꾹 다문다면 이별이 찾아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번째, 다른 사람을 꿈꾼다. 연애가 끝나갈 쯤에는 자신이 아는 사람들 중 현재 연인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연애를 상상하게 됩니다. 이 연애가 끝나도 외로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해주면서 이별을 준비하게 해줍니다. 7번째, 당신의 삶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다. 마음이 식으면 더 이상 당신의 일상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으니 궁금한 게 없고 궁금한 게 없으니 질문할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늘 궁금해하고 질문하던 그녀가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연인이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뭔가 요구를 해야만 움직이거나 귀찮아서 억지로 하거나 당신과 함께하는 것들에 대해 아주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면 당신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겁니다. 8번째, 싸움이 잦아진다. 어떠한 소통도 없으며 있다면 다툼뿐인 상태가 지속됩니다. 마음이 식으면 연인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얘기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느껴요. 할 말이 있을 때는 그저 싸우거나 과거의 얘기를 꺼낼 뿐이죠. 증오의 마음이 자리 잡았고 당신은 이 감정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연인과의 싸움이 일상에 번지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급감합니다. 이런 경우 이별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부부의 경우도 늘 싸우다가 오히려 이혼할 경우 당사자와 자녀의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9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여자친구한테는 멘토 같은 존재인 친한 언니가 있는데요. 요즘 들어 그 언니를 자주 만나러 나가요. 평소엔 고민이나 인생 상담할 일이 있을 때 찾아가는 언니인데 요즘 갑자기 그 언니를 자주 만나니까 신경이 쓰여요. 대체 무슨 고민이길래? 이별을 앞둔 사람들은 친구나 가까운 연장자, 선배, 동료 같은 평소 내 고민을 잘 들어주던 사람들을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애인이 요즘 들어 그런 조언자들을 자주 만난다면 이별을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내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그들에겐 말할 수 있는 고민, 이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지금까지 이별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신호 9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이별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신호 9가지. 첫 번째, 상대가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2번째, 같이 하던 일을 따로 한다. 3번째, 문제 해결에 노력이 없다. 4번째, 스킨십이 줄어든다. 5번째, 더 이상 고민을 털어놓지 않는다. 6번째, 다른 사람을 꿈꾼다. 7번째, 당신의 삶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다. 8번째, 싸움이 잦아진다. 9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